역대 최고의 레지스타를 논할 때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사비 알론소의 축구 인생은 현재 이막으로 넘어와 감독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레버쿠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첫 무패 우승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며 전 유럽이 그의 감독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가 어떻게 주목받는 감독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비 알론소의 축구 인생은 화려한 이적이나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지능과 균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는 볼을 가진 순간보다 가지지 않은 순간에 더 많은 임팩트를 남겼고 패스 하나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4년 리버풀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이름을 각인시킨 알론소는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여 갈락티코 군단 속에서도 그는 튀지 않았지만 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무대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과르디올라의 전술 아래에서 그는 30대 중반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선보였고, 팀 내에서 단순한 베테랑이 아닌 마치 벤치에서 뛰는 감독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리버풀, 레알, 뮌헨 같은 빅클럽을 거치며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알론소는 이러한 시절을 거치면서 그는 단지 좋은 미드필더가 아닌 감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선수로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마치고 알론소가 택한 길은 곧장 1군 벤치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듯 스페인 3부 리그의 무대인 레알 소시에다드 B팀의 감독직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철학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알론소는 이 팀에서 단순히 이기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실험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는데,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과 함께 유기적인 움직임이 특징이었습니다. 알론소는 단순히 볼을 소유하기 위한 점유율이 아니라 공간을 장악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배라고 말했는데, 이는 과르디올라나 엘리케 그리고 무리뉴에게서 받은 전술적 영향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만의 색채로 새롭게 만든 전술이었죠. 놀라운 점은 이 B팀이 단순히 실험적인 전술 훈련을 넘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인데, 20-21 시즌 알론소는 소시에다드 B팀을 무려 60년 만에 스페인 2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격은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한 셈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알론소에게 단순한 첫 경력이 아닌 감독으로서 철학과 정체성을 다져갔던 시기로, 이 시기를 통해 그는 자신이 바라는 축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현대 축구에서 통하는지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경력부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2022년 10월 알론소는 또 한 번 예상 밖의 선택을 하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이자 동시에 오랜 무관의 아픔을 안고 있던 레버쿠젠의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에 빠져있던 팀을 맡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죠. 감독으로서 첫 1부 리그 도전이자 그것도 엄청 흔들리는 위기의 팀이었으나 알론소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임 직후 그는 팀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전술은 하이브리드형 3-4-3을 하거나 때로는 4-2-3-1로 유연하게 운영되었고, 항상 빌드업의 시작은 골키퍼부터였으며, 그는 압박 회피와 전환 속도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수비와 공격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축구를 구상하였죠. 그 중심에는 선수 재배치와 전술 최적화가 있었는데, 미드필더에는 자카와 윙백에는 프림퐁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전방에는 비르츠까지 배치시키면서 알론소는 기존 자원을 완전히 새롭게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팀 전체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인데, 이전까지는 압박이 취약하고 후방 빌드업이 매우 불안정했던 레버쿠젠이 이제는 조직적인 전진 패스와 볼을 통한 공간 통제에서 분데스리가 최고 수준의 팀으로 변모하면서 알론소는 실용성과 철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그 어려운 경계선을 완벽히 그려낸 감독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 시즌 알론소의 진가가 발휘하면서 레버쿠젠은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쌓아나가는데,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과 컵대회 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부임 2년도 채 되지 않아 레버쿠젠을 독일 축구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성공이 단순한 스타 영입이나 전력 보강이 아닌 전술적 구조의 설계와 선수 육성과 그리고 심리적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그는 전술가이자 조직을 설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선수들의 신뢰를 이끄는 조용한 카리스마의 리더였습니다. 알론소가 단기간에 거둔 성공은 단순한 전술의 성과로만 해석할 수 없는데, 그의 축구가 특별한 이유는 철학 및 원칙과 선수 시절의 통찰과 그리고 현대 축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알론소는 감독으로서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는 그가 선수 시절 세계 최고 수준의 레지스타이자 전술가였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미드필더로서 볼을 소유하고 상황을 읽고 경기를 설계하는 법을 배웠기에 이러한 감각은 고스란히 감독 커리어에 반영된 것이죠.
알론소가 팀을 꾸릴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앙 미드필더와 후방 빌드업 라인의 안정성으로 그의 팀은 결코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공을 뺏길 가능성이 적은 구간에서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좌우 윙백의 넓은 배치와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 상대를 벌려놓는데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니며 전술적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한 움직임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선수 개인의 성장 곡선에 대한 집착인데 알론소는 레버쿠젠에서 단순히 전술을 실행하는 말 잘 듣는 선수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수가 전술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이끕니다. 비르츠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알론소 아래에서 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전술의 핵심으로 성장을 했으며 비르츠 스스로 이전과는 축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인터뷰를 밝힐 정도로 알론소의 축구는 흔한 포메이션 기반 전술이 아니며 오히려 선수의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유기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론소는 리더십의 결이 다른데 그는 큰 소리로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며 라커룸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고 선수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자존감을 북돋는 방식으로 팀을 이끕니다. 이 점이 젊은 선수들과 케미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알론소는 감독 데뷔 3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 전역의 시선을 사로잡은 감독으로 레버쿠젠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는데 그가 만든 팀은 단단하고 창의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유럽의 빅클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리버풀, 미넨, 토트넘, 레알까지 감독직 유력 후보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조용했던 물밑 작업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페레즈 회장과 마드리드 보드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론소를 장기 프로젝트로 바라보고 있었고 선수 시절의 품격과 감독으로서의 사고력 등 그는 단순히 유능한 전술가를 넘어 레알이라는 브랜드와 철학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4-25 시즌이 끝나고 알론소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독 선임이 아닌 레알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레알을 지휘하던 안첼로티 감독은 수많은 트로피를 레알에게 안겼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경험의 상징이었고 미래의 마드리드를 제정해야 할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페레즈 회장은 젊고 스마트하며 상징성까지 갖춘 알론소를 차세대 리더로 낙점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주목받고 있는 알론소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구단 120년 역사상 첫 분데스리가 우승과 그것도 무패 우승이라는 대업적을 거두며 단숨에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알론소는 이제는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